이번에 AI 관련된 단이나 HBM 이게 없었으면은 하이닉스는 지금 가격이 아닙니다. AI 의료 쪽에서 그러니까 제 투자 아이디어는 AI 의료거든요. 심정지 모니터링 솔루션이 성장하는 부분들이 이 뷰노는 포인트고, 그 다음에 오늘 그래서 반도체 장비 쪽의 움직임들이 HBM 쪽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HBM 쪽만 저는 보자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 저희가 체크해야 될 게 결국은 뭐 실적 얘기는 또 다른 분들도 많이 얘기하실 테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아직 뭐 실적 자체적으로 나온 것보다 뭐 예상했던 것보다 뭐 111억 정도를 봤던 게 135억 총 찍었다고 하게 되면 이게 그때 가이드라인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 줬습니다. 근데 111억이라고 하는 수치를 20% 이상 올렸다는 게 이제 가장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3분기는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3분기를 봤었을 때는 160억 달러까지 얘기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요 편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자신감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3분기 자체가 벌써 또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 그리고 거기다가 또 오늘 나왔던 얘기 중에 몇 가지를 보게 되면, 지난번에 제가 어제 그런 얘기 드렸거든요. GPU가 올해 총 해봐야 한 28만 개에서 내년에 62만 개까지 넘어간다. 그래서 한 3배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말씀드렸는데 이거 더 올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H100 관련돼서 생산량을 4배를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거 뭐 가능해? 라고 하는데 요 4배가 지금 한 50만 개에서 200만 개로 지금 내년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러면 제가 어제 말씀드린 수치를 다 올려야 돼요. 그런 상황들인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만큼 여기저기서 다 해달라고 그러니까 패키징하는 게 이제 좀 더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200만 개가 나올 정도라고 하게 되면 이게 자세히 보게 되면 예약이 완료라고 합니다. 예약 끝. 내년 것까지 끝. 그게 200만 개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저희가 바라보는 게 AI 뭐 저 그냥 알고 있는 뭐 하나의 잠깐 지나가는 테마가 아니란 얘기죠. 이게. 네. 내년까지 올해 성장과 내년까지 200만 개 예약 완료 정도 될 정도면은 이게 얼만큼 강력한 시장의 트렌드인지 이거를 더 먼저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실적 만약에 토대를 봤었을 때 저희가 엔비디아 가지고 저 고평가된 회사 그래서 뭐 PR 50배, 46배 막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올해까지 만약에 그러면 12개월 선행 PR로 보게 되면 이제 얼마대로 떨어지냐면 올해는 30배로 내려왔습니다. 네. 이게 현실로 내다 보니까 이거 비싸다고 볼까요? 네. 거기다가 그러면 내년까지 2024년 포워드를 보게 된다. 4배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럼 얼마가 될까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아마 이거 만약에 그럼 그대로 하게 되면 8배 돼요? 이 수치가 만약에 그대로만 이제 실적에 잡힌다고 하게 되면 그러다 보면 절대 비싸다고 볼 수가 없는 수치가 아닐까. 안쪽까지 들어왔다. 안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 더 놀라운 사실은 자사주 매입을 한답니다. 난 그거 깜짝 놀랐어. 얼마였지? 250억. 250억. 네. 200억 달러를 얼핏 본 것 같은데. 250억 달러면은 250억? 네, 우리나라 돈으로 25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게 미국 기업들이 네. 참 멋있는 게 딱 이러고 가지고 네. 바로 또 이렇게 주주들을 위해서 네. 이러니까 자꾸 미국 그러니까 주식, 미국 미국 주식을 주식 하죠. 한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봤었을 때 잘 나갈 때 나의 몸값을 더 올리겠다라고 하는 전략 뭐 다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200만 개로 찍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H100이에요. 그러면 GPU가 들어가는 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HBM도 같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패키징하고 하는 이거 현상까지 나오면 이게 패키징입니다. 그러면 이것까지 나왔을 때 여기는 그럼 왜 무시를 해주냐? 저는 이게 문제겠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거는 환호하고 있고 그런데 이거를 왜 안 봐줄까라고 하게 되면 여튼 이제 슬슬 발동이 걸릴 때가 왔다. 이게 200만 개면 지금 내년에 총 그 HBM 단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을 봤었을 때 한 10%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더 올려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그러면 HBM도 그러니까 이쪽은
총 GPM이라고 하니까 총 이익률을 보게 되면은 이번에 70%대가 다 넘습니다. 이 다음 분기도 뭐 72%까지 나오나요? 예. 71.2, 뭐 72% 막 이렇게 나옵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렇죠. HBM은 얼마일까요? 최소 예. 50%쯤 됩니다. 이게 매출 비중의 10%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실적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되면 별로 그냥 관심 없는 때가 항상 시장에서는 봐야 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엔비디아 실적은 뭐 웅장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엔비디아했지만 네, 저희도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가 이름값 할 날이 얼마 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그래요. 반도체 화이팅! 네, 반도체 화이팅! 작년 10월에선 하이닉스를 아직도 들고 있는데 돈 버셔놓고 그러시면 안 돼. 예, 지금 자랑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네. 아니라 네. 저기 뭐지 그 장기 투자가 얼마나 힘든가. 왜냐하면 아니 뭐 저는 우리 가족분들하고도 약속을 했으니까 네. 15만 원대에 팔겠다 이상 15만 원 이상 가격이 오면 팔겠다 했으니까 난 아예 팔 생각을 안 하지만 네. 그게 또 이게 만약에 그런 게 없이 그냥 한다고 했으면은 막 부정적인 거 나올 땐 팔고 싶고 그렇죠, 막 그렇죠. 요게 매일매일 이러잖아. 시장을 바라보다 보면.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AI 관련된 단이나 HBM 이게 없었으면은 하이닉스는 지금 가격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한 8만 그렇지. 사셨던 가격대 거의 비슷하게 그렇지.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이걸 가지고 아이고 엉덩이 투자를 했는데 기다려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볼 상황이지만 이제 뭐 재고 사이클은 메모리 반도체 전반적인 업황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본격적인 개선은 뭐 내년으로 넘어가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커지면서 성장 밸류를 살짝 더 받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우상향 패턴은 맞겠죠. 그리고 원래 그냥 반도체가 그렇습니다. 되게 지겹게 놓고 나중에 올라갈 때 보면은 뭐 한 2, 3주에 쫙 다 뽑아버리고 그다음에 또 되게 한 두어 달 재미없게 놓고 뭐 그런 현상이다 보니까 그 턴할 때를 어떻게 맞춥니까 저희가? 그렇지. 그냥 그래서 자기가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자기만의 뷰가 있고 네. 다른 것들 이 상황이 바뀌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저희가 뭐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가지고 내가 맞았고 네가 틀렸고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양한 거를 그냥 함께 봐주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르다는 거를 틀리다는 거하고 좀 자꾸 이거 오래된 네, 말인데 네. 예,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네. 통해서 우리가 하여튼 우리는 냉철한 투자자가 돼야지. 네. 예, 돈 벌려는 게 목적이지.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틀리다라고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쪽은 틀리다라고 생각해야 가지 안 그러면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은 또 흔들리게 되겠죠. 그래서 뭐 그건 내 투자 마인드가 얼마나 단단하고 강한지는 우리 거성 투자자님께서 얘기를 해주실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거기다가 또 하나가 국내 반도체 쪽에서는 긍정적인 뉴스가 나온 게 어제 지금 대중국 투자 관련돼서 반도체 그 제재하는 것들이 이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한테는 유예를 해줬네요. 이번에 또 1년은 유예를 해줬는데 이번에 또 한 번 더 유예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이제 중국 쪽에 좀 약간 풀어주는 느낌이 살짝 나는 거죠. 이게 왜 이럴까라고 봤더니 어제 잠깐 강조드렸던 게 그거예요. 저는 잭슨홀 미팅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 안 하니까 또 중요하게 되겠죠? 그렇죠. 네. 예? 네. 당분간 착즙 반대.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오히려 이번에 27일부터 방문하는 상무부 장관 이분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뉘앙스가 중국을 살짝 풀어주는 뉘앙스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쪽에서 이 관련된 뉴스 다음 주에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한테는 일단 중국에 들어가 있는 공장 그거는 일단 니들 거라고 생각하고 약간 좀 풀어주는 분위기가 계속 나오지 않나 라는 쪽에서 그거는 일단 호재죠. 일단 지금은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영향을 끼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아마 관련된 쪽에서도 영향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할 걸로. 그러니까 이게 좀 업황에 관련돼서 아직 바닥에서 턴어라운드가 강하지 않다 보니까 아직 시장에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기다려 보시죠. 뭐 이런 변화는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시장에서 시간외 끝나고 시간외 중에서 나온 종목 중에서 관심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루닛이라는 종목이 지금 증자를 합니다. 네.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다 합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도 좀 큽니다. 2천억입니다. 2천억인데 많이 하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시간에는 정지가 됐다 보니까 반영은 안 됐고요. 2천억이라고 하게 되면 뭐 운영 자금부터 쭉 있는데 그 중에 한 900억 정도가 이게 타법인 취득 자금으로 쓴다고 했습니다. 절반 정도가 약간 M&A 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는 거 일단 특이한 거고 거기다가 유상증자를 먼저 하고 무상증자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 물론 이제 9월 25일이고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이게 유상증자 받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15%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100주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115%가 되고 거기다가 1대1 무상증자니까 230주가 됩니다. 총. 이게 된 가격이 이제 한 10월 11월 달인가 이렇게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루닛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감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유무상증자 아이고 이거 다 큰일 났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가격 보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드는 저만의 의견입니다. 네. 네. 이걸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은 첫째 대주주가 100% 다 참여합니다. 이 100%가 다 참여했던 몇몇 종목을 한번 볼까요? 보르노이, 딥노이드 이런 회사들 다 경영진이 100% 다 그러니까 대주주가 참여해서 같이 유상증자를 받았습니다. 이거 수백억대가 나 돈 들여가지고 이거 추가해서 끌고 갈게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그만큼 자신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타법인 진짜 미공개 정보다 보니까 말은 못하시겠지만 이게 그 착즙이 세력이야? 아니, 내력입니다. 내력. 네. 아니 이게 원래 그 조인트 벤처식으로 되게 많이 대기업하고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 말고 우리가 벌써 여기서 대기업의 영향력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단독적으로 뭘 시도하려고 이렇게 자금을 책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저는 그러니까 영역을 확대하는 거거든요. M&A를 통해서 그런 쪽을 봤을 때는 나쁘지 않겠다 생각을 해서 몇 가지 사실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충격을 나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흡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상태와 내년을 바라봤을 때는 더 다른 변화가 나올 것이다 라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 뭐 AI 의류 쪽은 몇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다 보니까 제가 추적하는 쪽이고 그래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래서 구분이 필요한 게 지금 시장에서 많이 보는 이제 루닛 뷰노가 있을 거고 거기다 최근에 JLK 뭐 딥노이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걸로 봤었을 때 이제 정부에서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 얘기는 좀 말씀드렸지만 그런 쪽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데가 어디냐라고 하게 되면 일단 저는 전공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밑에 회사들이 저평가니까 가치를 끌어올린다라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거기 AI 의류 쪽에서 그러니까 제 투자 아이디어는 AI 의류거든요. 거기서 들어오는 것들이 뭐 산업용 그 비전 머신 비전 관련된 딥노이드가 거기 차지하고 있고 플러스 알파가 AI 의료인 회사랑 AI 의료가 중심인 회사랑은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왔을 때 성과는 오히려 병원 채택률과 거기다가 FDA 승인과 하반기는 바로 뷰노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딥카스 바로 채용하게 되면 이게 늘어나는 흐름을 봤을 때는 과연 뭘 봐야 될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당장은 탑픽은 뷰노고요. 그리고 루닛은 가격 맞으면 대응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트레이딩하는 정도 그런 정도로 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만약에 뭐 좀 그래도 시장에서 잘 모르는 종목을 한번 본다면 그나마 저는 뭐 다 이미 알고 있는 종목들은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조금 그래도 신선하다면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이 있는데 자 이거는 뭐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죠. 지난 5월 달에 상장됐기 때문에 8월 24일 정도가 되면 이제 3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면 뭐 3개월 락업 물량이 있는지 한번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종목을 지난번에 제가 시가총액 1조 이상에서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말씀드렸고 노란색이 있는 요 구간 있죠. 요 구간에서는 상장하고 빠졌을 때 좀 신선한 종목으로 이것도
좀 광의 HBM 관련주로 이런 것들은 한번 봐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슈팅이 좀 강하게 나오다가 이 종목도 10만 5천 원 정도에서 지금 8만 3천 원까지 이렇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상장되고 난 다음에 이번 주 다음 주가 3개월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3개월 락업 물량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야 되고, 그런 물량들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시장이 여전히 HBM, AI 관련된 분위기가 살아있다. 그러면 시가총액 1조 아래로 다시 좀 내려와 주면 저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이 여기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한번 당겼었는데요. 다시 시가총액 1조 아래로 좀 내려와 주면 조금 뭐 새로운 종목으로는 기가비스 같은 종목들은 아직 다들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공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정도고, 이미 알고 있는 종목들은 뭐 저는 오늘 아침에 시가에 따라가는 것보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냥 저는 영역이고, 왜냐하면 이 부분이 엔비디아가 좋게 나오는 부분들이 이미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돼서 이미 좀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과연 신규 매수를 오늘 아침에 해서 뭐 단기적으로 이게 얼마나 좋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썩 뭐 좋게 보이지 않네요. 그래서 가진 분들이라면은 가지고 차익 있는 실현을 분들은 오히려 뭐- 할 만한 때? 네, 저는 분할 매도도 일부는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선반영돼서 당겨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침 시가에서 음봉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한 1000주 정도 더 있다, 그러면 아침에 시가가 아주 갭 상승으로 높게 출발해 준다, 그러면 뭐 한 3분의 1 챙겨놓고, 만약에 음봉으로 쭉 밀려서 떨어져 주면 또 팔았던 부분들은 밑에서 좀 채워도 되는 그런 또 기회도 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고, 그게 아니라 나는 앞으로 AI가 뭐 대세고 이게 단순 테마가 아니라 산업 성장과 함께 진짜 엔비디아가 돈 벌기 시작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엄청 돈 벌기 시작하겠네라는 믿음이 있으시면 그냥 길게 그냥 뭐 들고 가야 되는데, 저는 이미 1, 2년 미래 거를 땡겨놓은 부분이 시총에서 어느 정도 반영되는 부분이 있겠으니까 이렇게 시가 아침부터 갭 상승하면 한 3분의 1 정도는 좀 챙겨놓고 나머지 물량으로 이렇게 또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좀 편안하게 대응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그래서 이거 AI 이야기를 드리려고 한 게 아닌데 AI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오늘 관심이 AI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AI 중에서도 의료 AI를 그러니까 눈이과 비뇨가 그렇죠. 이 파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저는 뷰노 쪽이 오히려 수급이 좀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뷰노 쪽을 한번 보면 어제 뷰노가 사모펀드에서 어제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자, 지금 박스권 상단부까지 이렇게 어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심정지 모니터링 솔루션이 성장하는 부분들이 이 뷰노는 포인트고, 그 다음에 국내 이제 병원, 빅5 병원으로 이제 도입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해외 쪽으로 진출 모멘텀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의료 AI도 안 오른 게 아니에요. 이미 어느 정도 주가가 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지금 뭐 루닛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오면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의료 AI 쪽에서 단기적으로 또 새롭게 또 수급이 어제 들어온 종목이 뷰노였으니까 오늘 AI 관련된 분위기가 더욱더 좀 장중에 강해지고 확산이 되면 이 정도점을 또 넘어서는 새로운 영역으로 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봐야 되는데, 단 어제 이제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 영역을 만약에 이탈하고 21선을 만약에 이렇게 깨고 내려가면 단기적으로는 단기 플레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게 안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바닥이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미 올라온 구간에서 이거를 깨고 흔들어 버리면 고점에서 또 물리면 상당 기간 또 고생할 수 있으니까, 어제 수급 들어온 부분을 만약에 단기적으로 좀 이탈하고 최근에 요 61선이나 요 부분들이 이탈한다, 그때는 한번 또 팔아주고, 그렇지 않고 전고점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좀 더 한번 끌고 가보고, 뭐 그렇게 한번 의료 AI 쪽에서 수급이 들어온 뷰노에서는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지금 보시면 연기금에서는 안 팔고 있는데요. 투신에서는 차익 실현이 이렇게 좀 나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기관도 샀다 팔았다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바닥에서 다시 조금 사들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래서 반도체 장비 쪽의 움직임들이 HBM 쪽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HBM 쪽만 저는 보자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HBM 관련주들이 한번 쫙 땡기고 나니까 다들 이제 전공정도 봐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이야기가 막 나왔을 때 제가 무슨 말씀 드렸냐면, 아직까지 전공정까지 보자라고 하는 것은 조금 너무 이른 거 아닌가. 저는 오히려
여전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시장이 커지고 있는 여기에서만 우리가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한번 수익률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장비주들이 원익 IPS가 있고 테스가 있고 유진테크가 있고 이런 뭐 증착 장비부터 해서 이런 종목들이 있고 가장 아래쪽에 보는 종목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LOT 백큐미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연초위의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비수익률을 비교해보면 압도적으로 수익률의 차이가 나타나죠. 여기 LOT 백큐미 있고 나머지 전공정 관련된 장비주들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게 연초 이유가 아니라 최근 1개월로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원익 IPS랑 테스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유진테크가 그나마 플러스 3%, LOT 백큐미 49%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8월 12일 날 토요일 날, 일요일이죠. 주간 찐시장 방송에서 요 이유에 대해서 아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던 방송은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반도체 장비주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은 태양광 쪽으로 이 LOT 백큐미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반도체 장비주가 좋아서 지금 모멘텀이 좋아서 움직였다면 이 원익 IPS, 테스, 유진테크도 같이 올라갔겠죠. 근데 이들은 지금 최근 1개월 동안 마이너스 수익률인데 LOT 백큐미만 50% 상승했다. 그러면 이건 반도체 때문에 움직인 게 아니다라는 게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한번 드려보면 우리가 웨이퍼가 들어가서 막 작업하는 공간을 우리가 챔버라는 공간으로 이야기하고 이 챔버는 진공 상태에서 만들어집니다. 진공을 유지하는 이유가 더러운 이런 불순물들을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 진공 상태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고,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진공, 초고진공 이런 상태에서 주로 반도체를 만든다라고 그냥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진공 상태, 진공도에 따라 이 펌프도 다양한 종류가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LOT 백큐미의 장비는 이런 게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